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뮤직킬러 레옹입니다. 세종 깊은 생각 안정혁입니다. 오, 조촐하네요. 네, 오늘 2주간 이렇게 둘이 네. 진도를 나갔고, 뭐 선생님들 지금 아직 뭐 시험 기간이고 막 이런 게 아직 덜 끝난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조금 2주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 안 끝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기로 했던 사람이 있는데 뭐 저야 운이 좋아서 다 몰려가지고 오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뭐 둘이서 찍은 거 오늘 주제는요 중3이에요. 중3 그렇죠. 현 중3 네. 예비 고1.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학년인데 현 중3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 참고로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얼마 전에 그 설명해냈는데 아직도 이제 그 고등학교가 내신 반영이 비율로 구분되고 있는지 아는 부모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서 아니 없다. 비율은 없다. 예전에 뭐 20, 40, 40, 뭐 20, 30, 50 뭐 이렇게 학년별로 비율이 반영됐는데 이제 없다. 대신에 잘 들어보시고 고1, 고2, 고3 중 학년 중에 저는 고1의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2학년 되면 이제 보통 수원수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수학 상하. 아무튼 1학년 때는 내가 선택해서 뭘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죠. 국민 기본 공통 과정이니까.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 학년에 전체 인원이 뭐 250명이다 그러면 250명이 전체 그 250명 중에서 상대 평가를 만들어내는 4%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2학년이 되면 그래도 과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네네. 때보다는 2학년 때는 이제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좀 같이 응시하는 인원이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 선택한 과목이 인원이 줄다 보면은 그만큼 4%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는 선택 과목들이 있어서 등급이 구조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저 다른 과목에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그 중3 학생들이 현재 지금 중3 이제 거의 1학기가 끝난 상태잖아요. 뭐 네. 물론 이제 뭐 특목, 자사, 뭐 과고 뭐 이런 거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고를 간다고 했을 때 이 중3의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수학을 선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리 없이. 그러니까 저는 선행을 뭐 하는 거에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막 수박 걸다가 막 진도 빼기 위주의 어떤 그런 선행보다는 좀 특히 저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고등수학 상하. 이거 모든 앞으로 배울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재 중3의 학생들이 수학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좀 해놓고 고등학교 1학년에 안착이 되는 게 좋은지 좀 수학 뭐 전문가이시니까 좀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이쯤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맞죠? 매년 해요. 매년 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그 고1 과목 자체의 특성은 이제 이후에 배울 과목에 대한 연계가 되게 많이 되는 과목이에요. 고1 과목이 탄탄해야 고2에서 배우는 수학 1, 수학 2 그리고 그 수학 2가 또 탄탄해야 미적분 과목까지 연계가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제 입장에서도 많이 배우고 온 학생은 정말 편해요. 아는 게 많고 그래서 가르칠 때도 조금 속도도 나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겉핥기식으로 배워온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빈 구멍이 많아서 사실 다시 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미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구멍이 있는 사이에 이 아이들의 습관이 잡혀 있어요. 아, 안 좋은 습관.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보면은 생기는 그런 꼼꼼함이 없어진 채로 자기만의 이제 문제풀이의 방식이 생긴 거죠. 제대로 된 정석적인 해설이 아니라 자기만의 뭔가 잘못된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이 딱 잡혀버리면 학생들은 완벽한 해설의 방향보다는 본인이 해왔던 방식이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저도 꼼꼼하게 해오는 걸 더 원하고 학생들한테는 저도 그래요. 수학 상학까지는 중3 때 다 하고 와야 된다. 그게 안 돼서 올라오면은 정말 힘들다. 왜냐하면 적어도 수학상은요. 어지간한 한 2등급 안에 들은 학생들 적어도 그 2등급, 1, 2등급 드는 학생들을 대부분은 수학상을 한 6번은 봐요. 내신 시험 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몇 번을 봤다 포함해서 내신 시험 치기 전에 한 2달 정도 가는 수학상 문제지만 한 3, 4권 풀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한 6번 정도 된다라고 보면 적어도 한 6번, 7번 보고 시험을 치게 되는데 수학상하를 한번 보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그때 학교에서 처음 배우고 학원에서 처음 배우는 상태가 되면 굉장히 어렵고 양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수학상의 가장 큰 초점은 수학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 시작 중에 가장 근본적인 계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수학이라는 영역에서 해석학적 부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수학상이 이제 많이 완벽해짐에 가깝게 거의 이 학생 수학상 거의 부셔 먹을 정도로 이제 돼 있다라고 하면 확률상 90% 이상 확률상 이 학생은 수학 1, 수학 2도 당연히 잘한다로 가요. 예, 그래서 수학상에 많이 집중해 주시고 반대로 수학상이 좀 많이 한 예를 들어 한 7번 정도 봤다 라고 하면 예를 든 겁니다. 실제 7번 본 학생은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수학 하나 몇 번 정도를 보냐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수학상이 탄탄하면은 수학하가 마찬가지로 따라오는 게 한 절반 정도는 수학상 연계가 돼서 나오는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큰 단원의 특성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문제는 연계가 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상 횟수는 당연히 많아야 되고 수학화 횟수는 당연히 적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볼륨이 작거든요. 양이 작다는 얘기. 작기 때문에 수학화가 이 한 과목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다만 이제 두 개의 특성은 다른 건 수학상은 많은 유형을 점검하고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학하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베스트는 전 수1까지라 보거든요. 수1까지 보고 올 수 있는 학생은 보고 와라. 근데 깜냥이 안 되는데 수원을 봤다.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 굉장히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는 거를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선행 그냥 진도나 학원 진도나 이런 게 맞춰서 막 그냥 가는 아이들은 습관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분, 이 습관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습관에 대한 이 뭐 모든 이제 과목이 그렇듯 좋은 풀이와 나쁜 풀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제 학생들 입장은 그렇거든요. 답을 맞추면 그냥 난 맞췄으니까 끝.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수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풀이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풀이를 이용해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응용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응용력을 만들 수 있고 그런 풀이에 대한 효율, 시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풀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숙제를 할 때 본인들은 답을 맞췄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풀이인데 답은 계속 맞아요. 이게 틀린 풀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정석적인 해설에 비해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더 소모가 돼요. 근데 이 학생은 이미 그게 연습이 많이 되고 나면 그런 방식이 본인은 답을 맞출 수 있는 방식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젠
다른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이 풀이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걸로 바꿔보자라고 해도 이 관성에 젖어서 바꾸기 힘든 거죠. 그런 풀이들이 이제 생기니 그래서 사실 학원이 필요한 거고 뭐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가는 거고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점검이라는 건 솔직히 이제 뭐 아이들이 혼자 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은 대부분 학원을 다니잖아요. 네네.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좀 점검을 아이들의 어떤 그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를 점검이라는 건 결국 내가 가리킨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냐.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렇죠. 테스트를 보고 저는 약간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학부모님들 중에서 무조건 이제 공책에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프린트를 한 번씩 줘요. 일부러 숙제로. 그 프린트에만 문제를 풀게 해요. 그 공간에만. 이 공간이 이제 한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 공간 안에 풀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본인이 그것도 이제 배열을 해서 깔끔하게 적어 오도록. 이제 그게 숙제가 되면 그걸 다 걷어요. 그럼 이제 걷어서 학생들의 이제 풀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잘못된 풀이를 다 걸러내는 거예요. 조교들이랑. 그걸 다 체크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학원에선 대부분 있는 게 이제 클리닉이 있죠. 그럼 클리닉 때 그걸 다 교정해주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세종에 있는 깊은 생각 네네. 수학학원 원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애들 뭐 결과가 어때요? 네, 괜찮게 나왔나요? 네, 괜찮습니다. 세종시는 문제 좀 스타일이나 학교들 고교별로 스타일이 좀 어때요? 좀 문제가 뭐 좀 난이도 원장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난이도가 꽤나 높은 학교가 하나는 있고요. 그 이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경기 지역이랑 비교해서 한 문제 정도 차이 나지 않나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문제 수준은 이제 한 작년까지는 되게 쉬웠는데 요즘에 이제 재작년까지 쉬웠지만 작년쯤부터 해서 조금씩 문제 난이도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세종시에서도 이제 교육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는 게 보인다. 시험에서부터. 대한민국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세종시예요. 네.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수준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럼 뭐 세종시 교육청에서도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많이 했겠죠. 그죠. 뭐 입시 결과가 대입 별로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문제 좀 앞으로는 계속 결과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지금 세종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꽤나 이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원장님도 외부에서 오신 거잖아요. 원장님도 세종시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아이고. 세종시에서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우리 그 안정영 원장님입니다. 깊은 생각 수학학원에 뭐 궁금한 주신 점이나 네. 또 뭐 아니 내가 수강하는 얘기가 아니라 댓글 달아주시면 네네네 댓글 달시고 그 다음에 상담 받고 싶다. 그 다음에 또 학부모님들 우리 애가 지금 수학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좀 공부를 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냐 뭐 연락하십시오. 세종시 그 깊은 생각 수학학원의 안정혁 원장님이십니다. 거진 것 같은데요. 광고 아닙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공유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뭐 상담은 원래 다 무료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 레벨 테스트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보통 저희는 레벨 테스트에 따라서 상담이 진행이 되니까 학생들 진단을 하고 하니까 그게 가장 편하죠. 학생들의 수준을 알고. 나 오늘 작정한 것 같아. 작정하고 깊은 생각 수학학원 얘기 막 하는 것 같아. 몇 레벨까지 있습니까? 네, 6레벨 정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예비 그 고1이죠. 중3 현 네.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수학을 어디까지 선행하냐. 그 다음에 선행을 하면서도 좀 꼼꼼한 선행. 네. 특히 현장에서 가르쳐 보신 선생님이 보니까 그냥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학생과 정말 그냥 선행만 나가고 온 학생들 차이가 있더라. 그렇죠. 그죠? 당장 차이는 예비 중3, 예비 고1이죠. 현재 예비 고1 학생들의 당장 차이는 어디서 생기냐? 내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생깁니다. 원님들. 진짜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100점 맞았던 학생이 고등학교 때 40점대가 나온 학생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은 꽤나 많이 존재해요. 중학교 절대평가는 고등학교 상대평가에서 무너질 수 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예. 중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90점 맞으면 A예요. 그렇죠. 이 90점 맞은 A가 전국의 비율 학생들을 봤을 때 30%가 넘습니다. 네. 우리가 4%가 1등급, 11%가 2등급, 25%가 3등급, 40%가 4등급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받았던 A가 4등급이 될 수도 그죠. 있는 거고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90점 넘으면 A 등급이었잖아요. 중학교 네. 땐. 진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곳에 있는 학교 한 곳은 85점 이상 인원이 12명밖에 안 돼요. 85점 이상이면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100점은 한 명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혹시 그 학생이 다녀요? 저희 많이 늘었어요.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그 100점의 학생이 네. 안녕히 원장님 제자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학생이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그 예비고1 현 중3의 학생들이 수학을 보통 뭐 원장님 입장에서는 수원까지 깜이 된다면 네, 그게 아니라면 수학까지는 끝내고 올라오는 게 상하. 네. 근데 그걸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상하를 근데 상하도 안 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꽤나 많아요.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고 했는데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제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정말 이제 훑어만 보고 와서 그래서 뭐 이번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점검이란 걸 해봐야 돼요. 집에서도 본인이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학생이 센을 풀었다라고 하면 그 센을 다시 풀려요. 새로 사서. 그러면 분명히 그거 다 못 풉니다. 어제 이제 대치동에 친구 다른 강사를 만나고 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고1 내신 대치동에서 시험 치기 전에 직전 보강 때 뭘 했냐. 쌤만 8번 풀렸답니다. 그 학생들이 또 1, 2등급을 받아와요. 왜냐하면 반복 학습의 중요성과 이 학생이 확실하게 아냐 모르냐를 알려면 자기가 했던 문제 중에 틀렸던 문제들이 계속 해결이 되고 있냐 안 되냐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네, 본인이 했던 공부 책을 무조건 반복적으로 보기. 네, 이거는 항상 가져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3 현 중3 예비고1 학생들이 수학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학을 어디까지 선행하는 게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다음 주 주제는요. 여름 방학이죠, 이제 곧. 예, 여름 방학이죠. 네, 여름 방학에 계속 예비고1 학생들을 좀 이어나가 볼게요. 예. 예비고1 학생들 여름 방학에 또 이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해 될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